이바라기현 카시마시. 이것은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육군 7.1 항공대 비행장이었다. 경납고 안에 보존되어 있는 의문의 비행체 한 대. 사쿠라 꽃이라는 뜻의 오카로 명명됐던 이 병기는 훗날 인간 폭탄으로 불리웠다. 저 혼자만이 살아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두세 달 동안은 도대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은 경악했다. 1.2톤의 폭약을 싣고 음속으로 날아드는 그의 비행체. 당시까지 미사일은 개발되지도 않았었다. 오카, 그것은 사람이 조종하는 자폭 미사일이었다. 대형 전투기가 싣고 가던 오카를 분리하면 조종사가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한다. 오카의 비행 능력은 단 9초. 한 대도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또 천황폐하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동생이 죽은 날이다. 60년이 흘렀다. 육군 소위 아라키 유키요. 동생은 패전을 석 달 앞둔 1945년 5월 자폭 특공대로 전사했다. 특공기 조종사는 유품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영혼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영혼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유키오도 돌아왔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가족들에게 한 장의 사진이 배달됐다. 출격의 날, 동생 유키오가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소년들은 모두 죽었다.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출격이었다. 열일곱. 시간은 거기서 멈췄다. 출격 명령이 내려진 때가 26일 4시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5명의 사진은 출격 2시간 전인, 그러니까 오후 2시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1945년 봄, 큐슈 남단 가고시마의 항공기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폭 공격을 위해 전선으로 날아갔다. この新天制空隊という部隊はなぜかと言いますとね、この部隊は体当たり専門の防空特攻隊、体当たりやって敵をやっつける防空特攻隊。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의 항공모함이나 B-29와 같은 전폭기에 직접 돌진하는 자폭 공격이다. 그래서 타이아타리 특공대는 당시 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ちょうど俺小隊が鎌倉の上空1万メートルで大体9500ぐらい、立川から銚子に向かって逃げる飛行編隊見た。それで、すぐ前方を訳するようにこう銚子の方に向かって、それでちょうど千葉の方、千葉の付近で道を塞ぎて、それから前方を設定声かけた。それで先より大体200ぐらいから射撃して、そしてパッと突き抜けた時、大体これは50メートルぐらい進んでるのか。その時左の翼下面からガソリンを吹き出した。やったと思って後ろを振り返って見とったが、そのまま飛んでいく。ちょっとダメかと思って後ろを振り返ったら、その次吉村軍曹の飛行機が
ものすごい緊迫攻撃的でした。それで好きだったですけど子供の頃からねあの頃僕らは子供の時に 동생은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엔진이 달린 모형 비행기가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나무 젓가락에 이 대나무와 고무줄을 연결하고 얇은 종이로 날개를 붙여서 만든 간단한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전쟁 말기 일본군은 전투기뿐 아니라 조종사도 부족했다. 비행 연습생 모집을 위해 소년들에게는 전투기를 탑승해볼 기회를 주었다. 사내 아이들에게는 꿈과 같던 비행기. はい素晴らしかったでございます。自分も大きくなったら立派な飛行士になって米の飛行機を生き物のために生きようと覚悟でいます。 신체 검사와 필기 시험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만이 예비 파일럿으로 선발됐다. 훈련은 길지 않았다. 지상훈련 6개월에 비행훈련 6개월. 당시 일본군에게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항공병보다 우린 더 젊었습니다. 항공병이라고 하면 대개 16살이었어요. 전 14살에 시험을 보고 15세 해군 특별소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 비행병은 당시 중학교 2, 3학년에서 지원했는데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며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100시간도 타지 않았습니다. 전부 초보들이어서 대부분 전투기 기기판만 보다가 적함에 돌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초보들이었어요. 陛下から次のお言葉をいただきました。体当たり機は大変よくやって立派な成果を収めて神明を国家に捧げてよくもやってくれた。 출격은 죽음이 아니라 천황의 명령을 받드는 영광스러운 일로 치장됐다. 전쟁만 없었다면 특공대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만 없었다면 특공대로 죽는 일도 없었고요. 국가라는 것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전몰자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몰자는 나라가 시작한 전쟁의 희생자들입니다. 올해 80살의 사카모토 씨. 그도 특공대원이었다. よかれも志願した時のあれやからな。 18살 해군 비행기획과 연습생으로 입대했을 당시 너무나 좋아했었다는 노래.我々の海軍航空隊のみたい。あと育てば荒海越えてよくぞ敵陣殴り込みってこういうふうなわけですね。 노래하시니까 힘이 넘쳐 보이신다고. 웃다고 또 뭔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상처이자 추억이다. 전쟁 세대 일본인 가운데는 노래방에 가면 몇 시간이고 군가만 부를 수 있는 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들에게 군가는 곧 삶의 힘인 셈이다. こういう軍歌にやっぱり非常に感動を受けた。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나는 슬픈 울시기도 하셨겠죠. この歌を聞くとですね、昔のことを思い出して、そうですね。涙も出たりとか。そう。血が湧いてきますね。同期の桜同じ国体の 전쟁 시기 최고의 군가였던 동기의 사쿠라는 지금도 전 국민의 애창곡이다. 해마다 4월이면 동기의 사쿠라를 부르는 모임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열린다. 노래를 부르며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장렬히 죽어간 젊음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가득했다. 小泉首相までの間16年間の長いブランクがあったのをですね、内外にわたる大変熾烈な反対を押し切って参拝を続けておられることに対しては大変大きな敬意を表するところはございますが、しかし今年こそは8月15日にぜひ参拝していただきたいと心より願う次第でございます。それでは献杯のご発声は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신이다. それでは献杯の音頭を取らせていただきます。246万6000夜柱の英霊に感謝の心を持って献杯。黙祷を始めます。 엄숙한 묵도가 야스쿠니의 본전을 향해 바쳐진다. 이 순간 가해의 역사도 비참한 전쟁도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옛날 복장을 입어보는 것으로 당시 일본인의 기분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여기서 체험할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나 잘 알지도 못하는 책보다는 훨씬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전쟁에 나가셔서 전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죽기 전에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남기신 걸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났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역사 인식이 이상하다라고 자주 말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은 무리입니다. 도쿄 중심가 황거엽 구단사가 도쿄의 봄은 사쿠라가 흩날리는 4월 말 야스쿠니의 떠들썩한 제사와 함께 절정을 이룬다. 스모의 천하장사격인 요코즈나를 비롯해서 유명 선수들이 총망라된 스모 협회의 단체 참배. 이들의 참배는 춘계 예대제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정례 행사다. 본제사인 예대제가 시작됐다. 야스쿠니의 예대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위해 죽은 전몰자들을 신으로 안치시키는 국가 행사로 시작됐다. 그런데 제사가 좀처럼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일반 차량은 일체 출입할 수 없는 신문 안으로 2대의 승용차가 들어섰다. 아키히토 천황이 보낸 직사였다. 선명한 국화꽃 황실 문양. 유족들은 황궁에서 오랫동안 구부렸고 천황이 내린 제물이 본전을 향하자 제사는 비로소 시작됐다. 천황폐하 본인이 오시겠다는 마음이야 있으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의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정교 분리라든지 중국으로부터의 내정 간섭 때문에 어려운 거죠. A급 전범이라고 하지만 일본을 좋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소간의 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다 좋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야스쿠니의 사쿠라. 그것은 전장의 군인들이 죽음과 바꾼 영예였다. 지금도 야스쿠니에는 사쿠라 나무마다 특공대 이름이 붙여져 있다.
60년 전에는 천황 폐하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공대로서 죽는다는 것은 벚꽃이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중한 기습으로 승리를 맛본 지 6개월 후 일본군은 태평양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드웨이로 날아갔다. 그러나 어차피 전쟁은 물량전이었고 설상가상 미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일본의 항공 전력은 거의 괴멸됐다. 이쪽에서 적의 항공모함을 노려도 주위의 구축함, 자위함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해 가면은 포탄이 정말 불같이 쏟아져 왔어요. 1944년부터 전황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나의 예로 1944년 6월 사이판에 미군이 상륙했고 일본군의 수비대는 전부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판에 B-29 폭격기의 기지가 생기자 일본 본토 공습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4년 10월 일본군은 전군에 걸쳐 특공작전을 개시한다. 무려 647개 부대가 자폭을 전제로 한 특공부대로 편성됐다. 전장 14.75m. 어뢰처럼 생겼지만 어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카이텐, 당시 해군에 의해서 고안된 특급 비밀병기였다. 이거 하나로 큰 전함 한 척을 침몰시킬 수 있었습니다. 1.6톤이면 10만 톤까지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10만 톤의 배는 없었죠. 당시의 전함 야마토가 7만 8천 톤이었는데 그게 세계 최대였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함은 이 카이텐 하나로 다 침몰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군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격침이 이어졌다. 카이텐은 공포 그 자체였다. 앞쪽에는 폭탄이 있고 양쪽에 산소 탱크가 있습니다. 아주 크죠. 이 가운데 조종석이 있습니다. 해치를 열고 들어가면 조종석입니다. 카이텐은 앞쪽에는 1.6톤의 폭약을 싣고 중앙에는 특공대원이 탑승한다. 잠수함에서 분리된 후에는 직접 조종을 해서 적함에 충돌하는 것이다. 카이텐은 일종의 인간 어뢰였다. 해군은 태평양 연안 전역에 걸쳐 카이텐 기지를 설치했다. 오츠섬 기지는 카이텐 부대의 창설 초기에 설치된 기지였다. 미군은 일본 본토 상륙을 위해 전력을 다해 태평양을 올라오고 있었다. 오츠섬은 미 해군을 저지해야 하는 핵심 기지 중 하나였다. 원래는 구레만 안쪽에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쪽은 좁고 배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카이텐은 비밀 병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곳 오츠섬 기지는 신입 해상 자위대원들에게 필수 연수 코스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카이텐은 전쟁 중은 물론 전후에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천황을 위해 죽어간 카이텐 특공대원은
이곳 오츠섬 기지에서만 85명에 이른다. 카이텐의 영웅으로 알려진 가츠야마 준 중위. 그는 45년 7월 24일 단독 출격으로 미 구축함 언더힐 호를 격침시켰다. 제가 출격했을 당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가치야마 준입니다. 그 당시 가치야마 대장, 가치야마 준 씨는 우리 6명 중에 리더였습니다. 사카모토 씨는 가츠야마 준과 같은 가문대 소속이었다. 이들은 45년 7월 14일 E-53 잠수함을 타고 함께 출격했다. 미군이 레이테해에서 물자를 계속해서 올려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우송 항로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 귀환을 약속할 수 없는 출격이 매일 이어졌다. 그러나 가츠야마 중위의 다문대는 타이완 남방 작전 해역에서 미 해군에 포위됐다. 저도 드럼缶の中へ入って마치 내가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마구 두드려대고 떨어뜨리는 것 같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함장도 당황했고 우리도 당황했고 잠수함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들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가치야마 대장이 함장에게 자기를 출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식구간 6개의 카이텐 중 가츠야마의 카이텐만이 출격했다. 그리고 5분 후 그 당시 가치야마 대장과 같이 훈련을 받았던 우리들로서는 공격에 성공한 것이 기뻤습니다. 대장의 명복도 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의 뒤를 따를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출격하지 못한 것이 못내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죽음을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당시 16살이었던 야스코 씨. 그녀는 가츠야마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공격 성공을 비는 머리띠를 보냈다. 그 사람에게 머리띠를 만들어서 보내면 어떨까 하고 5명이 모였습니다. 새끼 손가락을 베어 떨어지는 피로 히노마루를 그리고 주위에 사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정말로 후회스러운 것은 머리띠를 만들 때는 성공을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보낼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슬픈 줄도 몰랐다. 위로 오빠 셋을 모두 전장에서 잃은 쇼지 할머니. 이제 먼 조카가 집안 대소사를 챙긴다. 전쟁 때문에 가츠야마 가문은 대가 끊겼다.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로 해군 장교들을 격려하며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카츠야마 주는 당시 동경대보다 인기 있었던 해군 병학교에 진학한 지역의 엘리트였다.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통해 가문을 일으킬 기대를 품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우는 모습을 보이진 않으셨지만 줄곧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가 특공대에 지원을 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인간 어류가 발진하기 직전에 당시 상관과 가치야마 아저씨가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치야마 아저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천황폐하 만세였다고 합니다. 일본 제국 육해군 대원수 히로히토. 당시 천황은 군 지휘 체계의 최고 자리에 있었다. 해마다 대대적으로 육해군의 사열을 받았고 수시로 군대 현장을 시찰했다. 군대에 배치된 대포에는 천황가의 문장인 이 국함 문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포의 그 제일 중요한 부분마다에는 천황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표시가 전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천황 폐하한테 다 받은 것이죠. 군대의 명령은 상관이 하는 것이지만 그 명령은 전부 천황으로부터 칙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후 도조 히데키가 만들었다는 전진훈. 그것은 천황에 대한 충성의 경전이었다. 일본은 영원한 천황의 나라이다. 죽음을 초월해 충성하라. 살아서 포로의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전장에서 이 모든 것은 불문율이었다. 살아서 포로의 모욕을 받지 말라. 오명을 남기지 말아라. 그러려면 죽어라. 죽어라. 절대로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포로가 되기 전에 죽으라고 했습니다. 폐하를 후방해라는 기치에 따라 모든 젊은이들은 전방으로 가야 했다. 출정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군인으로 가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천인침은 배에 두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총알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는 1000명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출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살아 돌아오라고요. 그러나 전황은 이미 폐색이 보였다. 1945년 3월 10일 미군은 드디어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 포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잿더미 속에 서 있었어요. 당시 우리 집도 전부 불탔어요. 15살밖에 안 됐지만 난 생각했어요. 정말 잿더미 속에 멍하니 서서요. 대체 무슨 나라가 이런 바보 같은 전쟁을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정말 주위에 시체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으니까요. 天皇陛下におかせられましては3月18日帝都戦災地に聖火を進めさせたまえ 도쿄 대공습으로 무려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했다. 그런데 도쿄 공습 한 달 전 고노의 후미마로 전 수상은 천황에게 종전을 제언했다. 히로히토 즉위 후 3차례나 수상을 했던 현실주의 정객 고노의 후미마로. 그에게 이 전쟁은 더 이상 승산이 없어 보였다. 고노에는 히로히토에게 패전은 임박했다. 나라와 황실의 안위,
이른바 국채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지오 내각은 본토 결전의 결의를 강행했다. 천황의 뜻이었다. 쇼와 천황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일격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딘가의 전쟁에서 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군의 결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로히토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역이라는 나가노현. 지난 90년에야 공개된 이 지하호는 특공작전이 개시됐던 44년 11월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방대한 규모의 격자형 지하호. 어떤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안반 속에 지어진 이것은 총 길이 13km, 거대한 지하 요새였다. 황실과 군부는 이곳에서 본토 결전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대본영 간부 중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이 나가노현의 이곳저곳을 은밀히 보러 다녔답니다. 그리고 이곳의 험준한 산세와 튼튼한 안반을 보고 이 정도라면 괜찮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천황을 위한 거처도 마련됐다. 군국주의의 정점에 서서 국민을 지배해온 히로히토. 항복한 천황의 안위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었다. 전쟁은 계속돼야 했다. 죽음도 계속돼야 했다. 천황을 향해 마지막 잔을 올리고 사지로 나가는 특공대원들. 그들에게는 예외 없이 자결을 위한 반도가 주어졌다. 그것은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는 죽음의 명령이었다. 잘 때도 전쟁 중이라서 내일도 과연 이 침대에서 잘 수 있을까? 그건 비록 낮은 확률이지만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내가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에 좋던 기분이 갑자기 아주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개죽음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거기서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남자다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황을 위해 죽은 자 야스쿠니로 돌아와 신이 됐다. 신이 된다고 믿었다. 메이지 유신 이래 천황의 전쟁에 동원됐던 무수한 희생자들. 야스쿠니의 성대한 제의를 통해 천황은 그들을 신으로 만들었고 책임을 회피해 나간다. 폐색이 짙어진 전쟁 말기. 야스쿠니에서는 전승기원제, 국민궐기대회 등 보다 다양한 행사들이 빈번히 열리게 된다. 국가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국가라면 전쟁에 생명을 바치는 국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국민을 재생산하기 위한 장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목적으로 전사자를 제사 지내는 장소가 일본의 경우 바로 야스쿠니 신사였습니다. 전사자에 대한 제사는 매번 가장 큰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다. 天皇陛下には秋ようやく深き10月26日靖国神社に行幸あそばされ
新妻神並びに五国の英霊に久しくご拝あらせられました。龍眼を関の冠に仰ぎ立てまつる無上の光栄に胸震わせて、土母五巡路と参列の遺族はもとより息をこぞりて敵撃滅の決意をいよいよ固くお誓い申し上げたのであります。 죽음은 다시 노래가 됐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어머니는 귀여워하던 외아들을 전쟁에서 잃었던 것입니다. 류사쿠 씨는 전쟁에서 하나뿐인 형을 잃었다. 형은 남태평양 울시라는 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이건 그곳에 참배하러 갔다가 가져온 겁니다. 게이오대 학도병 츠카모토 타로. 그는 카이텐 특공대원으로 1945년 1월 자폭 공격 도중 전사했다. 형의 사진을 정리한 건 어머니였다. 꼼꼼히 메모도 덧붙여 놓으셨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은 앨범을 펼칠 수도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는 형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슬퍼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형과 같은 또래의 사람만 봐도 형이 생각나서 슬픔에 잠겨 우셨어요. 형이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입었던 기모노의 천으로 작은 방석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몰랐지만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걸 카이텐의 조종석 의자에 깔고 앉아서 결국 엄마와 함께 죽은 셈이죠. 어머니는 평생 타로를 잊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목욕탕을 지었다. 그리고 이승을 떠날 때도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갔다. 그 기모노를 잘 개서 불단 위에 놓아두었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이 기모노를 입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그 기모노를 입혀드렸습니다. 류사쿠 씨가 처음 취재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식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취재팀을 통해 꼭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형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가족들 모두 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저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슬픔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まさに決戦の時旧敵米英撃滅の意義に燃え 숱한 젊음들이 전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군국주의의 병기가 되어 전쟁터에서 2천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전쟁이 끝나고 60년이 흘렀다. 이시 시게루 씨, 도쿄 교육대 출신인 그도 43년 학도병으로 입대를 했었다. 그날 학도병들의 출정식은 대대적으로 치러졌다. 함께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僕は見たくないから、あなた方見てくださいって。辛いから僕はいらないって。 이시 씨의 동창생들 중 열의 9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昭和18年10月21日。みんな銃を持っていたでしょ。雨が降ってた。東京と埼玉、千葉、東京近郊の学生らが銃を担いで出陣学と壮行会。諸君は彼らと戦場これまでの行きがかりをして君たちは戦場へ行けと言って。役においても戦闘力においても必ずや彼らを圧倒すべきことを私は深く信じて育るのであります。 안 간다거나 하는 식의 행동은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헌병이 무서웠고 자신이 그런 말을 해서 붙잡히면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들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니까 그것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동경대 다니는 학생 중에 스스로 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국가의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이곳에서 전장으로 나간 학생들은 모두 25,000명이었다.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두들 슬픈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명예로운 출전이니까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이에요.天皇陛下万歳万歳 悲しいね。この中のそうね半分以上死んだでしょうね。これで終わり。